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람들 속의 나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틀에 한 번씩은 영상을 꼭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하루에 한 번씩 웬만하면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막 3개, 4개 영상 올린 적도 있고요. 근데 조금 바빠지면서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꼭 올리자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뭔가 저도 뭐 완벽한 사람 아니고 뭐 욕먹어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볼품없고 또 뭐랄까요,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도 어떤 거 한 가지만큼은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쭉 이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고 뭐 비난하시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성실하게 계속 영상을 올리는 거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래서였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틀에 한 번씩 영상이 안 올라올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너무 아픈 날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사전에 먼저 이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 영상 주제는 사람들 속의 나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목화토금수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목화토금수. 그리고 우리는 각각 여기에다가 일간별로 어떠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 화가 모친이 될 것이고요, 정인이. 그리고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금이 신랑이 되겠죠, 남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오행들은 각자 고유한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름 붙이는 것들을 다 보면요, 결국엔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십성에 대한 이해도를 보면은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은 나를 뜻하는 단어죠.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걸 재성이라고 그러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걔를 식상이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목적이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게 목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그래도 좀 참고, 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어떤 대기업에 모인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만의 어떤 목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나를 조금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따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들은 다시 나한테 힘을 보태어주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니까요. 생각은 곧 힘이니까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사람들 속에 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 재성을 목적이라고만 보지 말고, 또는 돈이라고만 보지 말고, 실제로 정제는 오래된 벗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편제는 두루두루 사귄 친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다, 그럼 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관성이라는 거는, 자, 이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때문에 관성이라는 거는 사람 무리들을 뜻합니다. 네. 자, 벌써 정제, 편제, 관성 전부 다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돼버렸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여기는 좀 지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인성이라는 거는 그럼 이 관성이 사람 무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이니까요. 그럼 사람 무리들로 인해서 등장하는 생각들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는 생각. 자, 그리고 식상. 식상은 뭐랑 다투는 관계죠? 십성적으로. 제가 3초 드릴게요. 3, 2, 1. 맞습니다. 관성과 다투죠.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극한다라는 거는, 얘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극하다는 사실 괴롭히다가 아니고요. 대상을 목적으로 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포용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항상 이 얘기 빠지지 않죠?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이다. 재성은 돈이다. 그리고 남명에서는 부인이다. 여러분들 부인을 괴롭히냐? 그럼 부인이 도망가지 않겠느냐? 부인을 포용하고 이해했을 때 부인이 내 곁에 남아있는다. 그리고 돈을 포용하고 이해했을 때, 돈의 생리를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돈이 따라온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식상이 극하는 건 뭐였죠? 관성이었죠. 관성이 뭐라 그랬죠? 사람 무리들이죠. 그럼 식상이라는 건 결국 나의 언행을 뜻하는데, 나의 언행이 목적으로 삼는 거는 사람 무리들이겠죠? 무리들에게 들리도록 애쓰는 나의 언변 또는 뭐 언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겁이 남았습니다. 비경겁재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죠. 제가 명리 공부할 때 제일 신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비경겁재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비견은 대단히 순한 맛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겁재는 대단히 매운맛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견과 겁재는요, 결국에 일간, 즉 나와 같은 오행이잖아요. 내가 병화일간이다. 그럼 병화 정화잖아요. 여기 이상하더라고요. 나랑 같은 오행인데 왜 얘가 겁재가 대단히 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지? 저는 명리 공부하면서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리 공부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되어가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궁금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오행이니까 당연히 나의 편이겠죠. 뭐 운에 따라서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가 아니고요. 비견은 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겁재는요, 만약에 일간이 병화다. 그럼 겁재는 똑같은 화일간인데 화인데 정화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에 반응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이 겁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나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나의 거울. 즉 나와 같은 오행인데 말 그대로 모양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처 몰랐거나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마치 나의 거울과도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십성에 대한 것을 다 적었습니다. 자, 비견겁재들도 사람들이고요. 인성도 결국에는 사람 무리들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들이고요.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언변, 즉 표현인데, 이 표현이 결국에는 사람 무리들에게 들리도록 애쓰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정제, 편제, 관성 같은 경우는 오래된 벗, 두루 사귄 벗 또는 사람 무리들, 그 모두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관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 관성이 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관다자가 있다. 관성이 너무 많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칠판이 잘 안 지워져가지고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으차. 네. 역시 지우개는 휴지가 최고예요. 자,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관. 그리고 여기에 상관. 자, 그러면 관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사람 무리들이죠. 자, 사람 무리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람 무리들은 다 제각각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부담이 되겠죠.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탈출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도 막 눈치 보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애쓰다가 나도 사람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뒤로 뭐 친한 친구 붙잡고 막 누구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풀어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칠판 지우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식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관을 필요로 하는, 즉 사람 무리를 필요로 하는. 자, 그러면 이상해졌어요. 봐봐요. 관성은 일간을 극하죠. 그럼 관 입장에서 일관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관 입장에서 일간은 뭐겠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어요. 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겁이 나요. 그럼 무서워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식상을 쓰게 됩니다. 근데 식상은 결국에 뭡니까? 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식상을 쓸 때 뭐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글을 올리든 아니면은 뭐 피드에 올리든 블로그에 쓰든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를 떨던 결국에 그 상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무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로워하는데 결국에는 또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대단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결국에 사람을 떼어놓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방금 전에 드렸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관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의식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 이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자, 그럼 아까처럼 관이 많은 명식이 있다. 그럼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방어 기제로서 식상, 만약에 이것을 이제 험담이라고 해볼게요. 험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한테 욕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우주 속에서는 이 사람 무리들이 너무나 부담되는 존재였거든요. 그럴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인생이 되어서 살아보신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람 무리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했는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표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일간이 대단히 강하다. 비겁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식상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그럼 일간이 강하니까 내 주장이 대단히 강하겠죠. 그럼 이 식상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재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도 결국에 사람이 끼지 않은 게 없습니다. 비견, 겁재, 그쵸? 식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성을 목표로 하는 존재라고요. 관성을. 네, 관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관성하고도 이거를 매끄럽게 쓰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일간이 목표로 하는 건 재성이고요. 자, 결국에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도 사람 투성입니다.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자주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다고 안아주기도 하고 누구를 존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식들은 사람을 떼어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명식들이요. 만약에 사람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명식이 있다면은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나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어쩌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에 나가서 뭐 장보고 오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짜 정말 자급자족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사람들하고 연관성이 없겠죠. 하다못해 우리 스님들조차도 수행하시러 산속에 들어가신 너무 존경스러운 존재이신 건 맞지만 산속에 들어가면 다른 스님들 계시잖아요. 다른 스님들. 그리고 신도분들이 또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하고 당연히 연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들을 뜻한다. 자, 그 다음 둘째, 사람들 속에서 나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은 결국 자, 우주는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우주가 있으니까 우리도 존재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의 점이었다. 네. 제가 점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코 옆에 난 점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단 하나의 무엇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막 펼쳐나가면서 저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은요, 늘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떠한지,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진 않은지, 내가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내가 너무 나의 고집을 부리지는 않을지, 내가 결국 하나의 점이었던 것 안에서 나 하나만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과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거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주팔자는 결국에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우리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떼어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내일 경자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진월이죠. 그럼 저는 자진반합을 하는데 금생수까지 하게 됩니다. 저한테 이 자수는 관성이 되겠고요. 저는 내일 이제 인천에서 그 불우 아동들을 돕기 위한 그 상담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제가 내일 해야 될 것은 이 관성,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정성을 다해서 내일은 상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12시 넘기 전에 영상 올렸으면 이틀에 한 번 올리는 거 맞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늘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영상 시작할 때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올리려 한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무언가는 성실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보고 또 용기와 희망을 얻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그 말씀 드린 것이었고요. 저도 역시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들과 그 안에서의 저 늘 고민하고 또 고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비판을 주시거나 저를 험담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저의 어떤 거울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그 안에서 저의 거울을 찾으려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천 오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